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증권 시장이 뭐 저기 막 내리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런 거는 옛날에 1980년도에 객장에서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요즘 그게 다시 그 옛날에 80년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식 떨어지면 할아버지들이 막 난리를 치고 뭐 주문표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0년도 들어서부터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IMF 이후부터는 정말 없어졌죠. 객장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근데 객장에 사람이 없어져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가 봐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여기 차트에 인간의 광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인간의 광기가 좀 있어야지 시장은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파이코인의 매수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이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를 뒤집은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게 또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거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거죠. 요게 지금 오른쪽 상단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왼쪽 하단이 파이코인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파이코인도 뒤집으면은 왼쪽 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착오가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상황카드 100개를 7월 말까지 좀 내달라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저희 손녀애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손녀애가 100일이 지났고 손주애는 이제 25개월 됐어요. 그 100일밖에 안 된 여자아이한테서 25개월밖에 안 된 남자아이한테서 25개월밖에 안 된 남자아이한테서 아버지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으세요? 100일밖에 안 된 여자아이에게서 어머니의 모습과 할머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못 보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도판에서 정말 돈이 뭔지 도판 쫓아다니면서 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보이세요? 그랬더니 안 보인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참 우리는 얼마나 용감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이에게서 엄마를 볼 수 있고 아이에게서 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증권시장에서 당신 돈 벌어 라고 얘기한 옛날 도인 얘기 꽤 뭐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그때는 황당했지만 이거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얘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네,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저 특수한 공부 그래서 파이 경제서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배우시지만 모두 다 그래야 되느냐? 아니면 모두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정말로 뭐 정치인,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양반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학기술부 장관 하던 친구가 삼성전자 같이 골프 치는데 걔가 2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옆에서 치과 의사 하는 애는 15만 원 간다고 그러고 결국 뭐 치과 의사 하는 애 말이 맞았지. 제가 보기엔 두 명 다 전문가들도 아닌 것들이 뭐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증권회사에서 잔뼈가 울고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저는 이 사람을 보는데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블랙락의 운용자산은 한국의 7.77배래요. 오늘 현재 수준으로. 한국은 세계 GDP의 한 5%, 6% 정도 되는데 세계 GDP 지금 보니까 운용자산 규모보다 큰 GDP 가진 블랙락보다 더 큰 돈을 가진 두 단체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테마는 이거예요. 삼성전자 차트에서 배우는 인간의 광기인데 파이코인 매수 지점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꾼 게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만 해도 그냥 자금 세탁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회의적이었다가 2020년 12월 1일 날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시인했어요.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 거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2020년 12월에요. 여기에요. 그리고 저 가만히 있다가 2023년 7월은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그거예요. 2023년 7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6월에 신청했고 이게 소문이 좀 났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다 내려오고 나니까 지켜봤죠. 이제 여기서 관심 있게 이 사람이 봤다라는 거죠. 2, 3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다시 그 가격 근처로 오니까 2023년 6월에 ETF 신청을 해가지고 이 2만 불 하던 게 10만 불까지 간 거예요. 2023년 6월에 ETF 신청하고 7월에 디지털 금이고 2024년 7월에 내가 틀렸다 이렇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바닥도 제가 지금 파이코인도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방법이 있고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를 보는 거죠. 파이코인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성공을 할 거고 이런 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 하는 사람. 이 사람 코로나 났을 때 되게 좋아했죠. 클라우스 슈왑. 이거는 어떤 기회다.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세상을 리셋한다는 좀 사악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원래 블랙락 회장도 여기에 한 통속이었어요. 같이. 전 세계가 다 이거 했으니까. 유럽, 미국 다 했죠. 공화당 한국도 여기에다 그냥 기웃기웃하고 그랬었죠. 코로나 때 이렇게 좋아했었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더 그레이트 리셋이거든요.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고 그랬죠.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그랬죠. 이 사람들 테마가 ESG 경영이고 그레이트 리셋이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푸틴 아재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가만히 보니까 푸틴도 그레이트 리셋의 가장 중요한 멤버였는데 유럽하고 푸틴이 주도가 됐었는데 유럽하고 푸틴이 깨졌네. 끝났네. 이거를 간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ESG 용어라는 데 대해서 거리를 두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거는 2023년 6월이에요. 2023년 6월 똑같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ETF 하는 거랑. 끝났어, 쟤네들.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공화당을 깐 거죠. 공화당, 미국 공화당. 깨어있는 척하는 자본주의. 이거 워크라고 그러죠. 워크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국제 이거 하는 사람들을 그런 척만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돈 뜯어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법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이제 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거죠. 그리고 ESG 개념이 뭐 한국에도 뭐 ESG 뭐 난리가 났었죠. 뭐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사람이 남의 거를 지 것처럼 막 떠들 때.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단어가 극자와 구구 모두에 의해서 완전히 무기화되었다. 그러니까 극자라는 말을 쓰건 구구라는 말을 쓰건 남을 공격하고 뒤로 자기 돈이나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한 정치적 논란에 끌려 들어간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어요. ESG라는 용어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정치적 수단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시점이 2만 불 하던 비트코인이 12만 불 가게 된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변곡점에서 움직임이 있다고요. 변곡점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파이코인도 왜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나오면 성공하는 거고, 이런 게 못 나오면은 그냥 카피캣이죠. 뭐 복제하는, 그냥 비트코인 복제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기에게서 엄마를 보는 눈이 있으면 몰라도 눈이 없으면 세상에는 반드시 어떤 지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지표가 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고. 근데 이 한국 GDP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런 해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잖아. 이런 테마를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돈의 신이란 말이에요. 돈의 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돈은 하느님의 재물이라며. 하느님의 재물을 이 사람이 다 관리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봐야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봐야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딱 바뀌고, ESG 경영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바뀐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철없는 사람들이죠. 사악하신 분들이지, 이분들은. 건방지거나. 그러면서 투자는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ESG 경영, 이런 친환경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탄소, 이런 건, 그래, 탈탄소는 해야 돼. 그 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그냥 깨어있는 척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깨심 있는 척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양심적 자본주의.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바꿔서 쓰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실제 블랙록의 연례 주주 서한에서도 2023년부터 ESG라는 단어 안 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최태원 회장이 이거 제일 열심히 썼었지. 뭐 다 안 쓴 사람이 없지만 거진 안 쓰죠. 요즘은 촌스러운 얘기가 돼버린 거지. 이런 것처럼 방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파이코인을 언제 사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하고 거래량이 있는데 위에 요것만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못 판 사람, 쫓아서 산 사람, 뭐 망했어요, 어쨌어요. 후회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온 곳이기 때문에 급격히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돼요. 똑같이. 그러면은 못 산 사람, 안 산 사람 후회하겠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후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블랙락 회장이나 지금 제 연세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 따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만약에 파이코인이라면 파이코인도 이런 모습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금액으로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카드 빚내서 몰빵 지를 때는 아니라는 거지. 카드 빚내서 몰빵 지를 때도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만. 여기서 못 산 사람, 안 산 사람,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후회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조금씩 내가 살 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 오케이. 그럼 뭐 한 달에 200만 원 혹은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에 나누어서 사야지. 오른 다음에 사면 어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이게 파는 사람 거를 삼성전자라면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이런 차트라 그러면 여기서 안 산 사람들 후회하겠죠? 쫙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쫙 올라간 게 뭐다? 그냥 파이코인 뒤집은 거다. 여기서 안 파는 사람이죠. 요때가 언제냐? 파이데이 때예요. 뒤집어서 놓고 보면 여기서 안 산 사람은 후회하겠네. 여기서 못 파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죠. 저도 팔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죠. 원체 싸니까 여기서는 뭐 산다 판다 뭐 이불 밑에서 산다 판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보니까 안 판 사람 후회하겠죠. 그럼 여기서 안 산 사람 후회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제 진짜 파이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될까? 예, 사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산다? 나눠서 사야 되죠. 쫓아가서 사는 건 언제다? 삼성전자처럼 이 선 위로 올라왔을 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야 될까? 네, 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산다? 신용으로 산다? 레버리지를 산다? 천만에요. 원래 계획의 10분의 1씩 나눠서 사세요. 어떻게 나눠? 10달이면 10달, 9달이면 9달 나눠서 자세요. 이게 되는 거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성격 자체가 좀 느긋하고 파이코인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는, 얘네도 잘하면 비트코인처럼 블랙락 회장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안단 말이에요. 파이코인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면서 뭘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알아요? 혹시? 모르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아까 삼성전자 이게 지금 파이의 현재 모습이고 이게 삼성전자 뒤집어놓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고수는 이럴 때도 안 산다라는 거죠. 고수는 이럴 때도 안 산다라는 거죠. 고수는 여기 가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서 쫓아가서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봐야, 여기서 찬스를 놓쳤던 사람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손해본다, 이익 본다를 제발 버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건 50이건 뭐 70이건 내가 파이코인 때문에 이런 돈 놓고 돈 먹는 아사리판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거 1년을 배우건 2년을 배우건 기본 나의 철학은 만들어야 되겠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도 돕는다고요. 그럼 이게 고수는 이럴 때도 안 사면 고수는 이럴 때 안 팔지. 다시 오를 때 파는 거지. 그렇지만 인간의 광기, 초조함, 불안, 걱정, 근심, 잠이 안 오고 막 편하게 자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이발하러 갔더니 이발하는 아가씨가 빨리 월요일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대. 신용으로 샀는데 걱정이 된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거꾸로 보게 되면 파이코인을 그대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린 거예요. 이 오른쪽은 삼성전자를 뒤집은 겁니다. 왼쪽은 파이코인을 뒤집은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해보시면은 자기가 쓰지 않던 또 하나의 자기를 쓰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이 생기고 안목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못 번다를 떠나서 이거를 1, 2년 하다 보면 자기 주관이 생깁니다. 그 주관대로 하게 되면 나이 60 넘어서 93세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캠 피셔 아버지 피터 피셔나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런 할아버지들처럼 세상도 편하고 돈도 편하고 지갑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게 큰 부자 되실 수 있는 게 뭐 대부분 다 뭐 지금 뭐 제가 뭐 60, 70 돼도 뭐 제 친구들 보면 새끼들 맨 여자 얘기하고 말이지 뭐 건강하잖아요 요즘은. 파이코인 매수 지점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인생 공부 같이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